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한 장관의 등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을 했는데요. 가장 네네.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대 네네.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오늘 의총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었나요? 네, 오늘은 크게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네, 어쨌든 비교적 차분하게 의총에서 인준했다고 해야 됩니까? 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간 발언을 보면은 조경태 의원님은 한 장관 등판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네네. 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한 장관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어쨌든 여의도를 떠난 국민들의 어떤 원하는 바라는 그런 모습 이런 걸 좀 기울이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에 있어서 조금은 중도를 좀 확장하는데 아마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온다면은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의도에 계신 분인데 여의도의 모습이 아닌 거에 국민들이 환호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의도가 엉망진창인 거를 좀 뭐 말씀하신 건 아닌지 저는 약간 그렇게 들리네요. 예. 네, 사실은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도를 보면은 행정부보다 한 절반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신뢰도가 굉장히 낮죠. 예. 그렇습니다. 15% 이하의 어떤 지지를 얻고 있는데 예. 그만큼 여의도가 어떤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좀 안겨다 주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행정부는 바뀌었지만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기업의 70-80% 가량이 지금 전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 정권 교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의회도 보면은 절대 과반 이상이 약 180석 가량이 지금 야당 성향,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야당 성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좀 국정을 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내년 총선에서는 의석수도 좀 균형을 좀 이루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한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 여당의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윤재옥 권한대행이 오늘 얘기한 비대위원장 조건을 보면은 당정관계 신뢰에 기반한 소통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하신 분들의 그간의 논리를 보면은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 정권의 황태자다, 오른팔이다, 윤석열 아바타다 그래가지고 수직적 당정 관계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직할 체제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좀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이게 좀 다른 목소리 대통령하고 좀 쓴소리도 내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기대도 하지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대목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인 그런 냉정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어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말을 가장 또 잘 안 들을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한동훈 장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게 나온 바는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대통령의 또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역할을 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나름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의 어떤 확장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아요.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한테 그렇게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결과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제가 지난번 의총에서 좀 시대 정신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농업국가였잖아요. 대한민국이 처음에는. 예. 농업국가에서 이제 산업국가, 공업국가로 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가 탄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공업화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이 좀 매우 컸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민주화의 시대가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좀 왜곡된 이제 386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를 봤을 때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렇군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 73년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386 시대 부분이 이제 왜곡된 민주화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미래를 향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시대가 열려야 되고, 거기에는 노회한 또는 아주 낡은 그 정치보다는 좀 새로운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좀 참신하고 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비판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법무장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지금 바로 퇴임하는 거, 이게 선거에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차출해도 되느냐, 법무행정 공백을 발생시켰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민주당이 조금 어찌 보면은 앞뒤 말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예. 한동훈 장관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장관 탄핵에 대해서 막 아무렇지 않게 언급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마구마구 그냥 탄핵이라는 말을 또 함부로 쓰고 이래 했는데, 정작 또 그런 공백을 또 언급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장관 후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사권자가 잘 판단해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어찌 보면 퇴임은 알던 일을 빼는 격으로서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민주당이 고마워해야 된다. 본인들이 장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비판을 그동안 많이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한동훈 장관이 이것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맡았으면은 내년 예. 총선에서는 이기는 게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그런 정당, 여당이 되기 위해서 저는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들을 잘 전략적 마인드를 통해서 잘 어떤 선출해내고 그럼으로써 우리 여당,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국가 안전과 번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기는 비대위원장,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